이번에는 이제 자료구조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인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에 대한 사실을 한번 기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복잡도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공간 복잡도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시에 변수나 함수의 호출로 인해서, 그러니까 메모리의 할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변수를 하나 선언한 후에 다음 변수가 오기 전까지는 공간 복잡도는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냥 변수 하나만 설정이 됐고 그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 딱 하나 됐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게 우선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공간 복잡도는 아까 말했다시피 변수 하나가 선언된 후에 그 후에 다른 변수가 메모리를 얼마나 할당하는지에 대한 건데, 변수가 선언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선언이 안 되면은 이제 공간 복잡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간 복잡도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시할 때 몇 번 반복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냐, 그거를 말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공간 복잡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new를 한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time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컨벤션 규칙에 비해서 자바에서는 그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이미 변수나 파이널 같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상수의 변수 이름 같은 거는 클래스 명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time complex라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여기서 할 거는, 그러면은 time complex가 뭐냐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시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포문을 돌려서 i는 이런 간단한 반복문을 돌렸을 때 이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될 때마다 카운트라는 거를 한 개씩 늘려서 이제 몇 번의 연산이 지났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실행을 돌려보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10번. 당연히 포문을 0부터 10까지 i++로 했으니까 10번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은 여기에 만약에 미지의 변수인 n으로 해서 막 999999999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임의의 큰 수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909,999가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카운트는 그에 맞게 실행 횟수가 이 n개만큼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오메가, 세타, 그리고 시그마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거에 대한 타임 컴플렉스를 비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선 이렇게 다루지 않고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한 게 어떻게, 뭐가 시간 복잡도인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문을 2번 돌린다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포문을 보시면은 지금 i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는 거는 동일했지만 여기 안에 있는 반복문은 j를 또 설정해서 j가 0부터 i보다 작은 수까지 돌리면서 이제 j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바에 대해서 그렇게 자바라기보다는 코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은 뭔가 딱 보이지 않겠지만 이거는 계단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계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첫 번째가 실행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이제 아마 9999까지 실행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의 실행 횟수는 몇 번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 실행됐고 두 번째 실행됐고 세 번째 실행됐고 딱딱 가서 이제 등차 수열꼴로 나타나겠는데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전체가 n번 있고 거기서 n 플러스 1번 한 다음에 그걸 나누기 2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 카운트는 9999 곱하기 아마 5000 이 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아마 실행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카운트의 값은 지금 얘를 계산을 아직 안 해봤지만은 상당히 큰 수로 나올 텐데 그래서 int가 가질 수 있는 int의 범위를 벗어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넘진 않았네요. 네, int의 범위는 이제 컴퓨터 구조상으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코딩 책으로 보면은 2에 31승이 거의 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이제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은 unsigned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다른 어떤 기준으로 또 한다면 signed로 또 기준한다면 다르게 범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자바가 unsigned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찾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바 int 범위는 unsigned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signed로 다 처리하는데 이제 이게 반으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2의 31승이 이제 반으로 쪼개져서 범위가 원래 이렇게 데이터가 32바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32비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int형에서 4바이트고 그래서 이 이진법으로 모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32를 다 경우가 나오겠죠. 첫 번째 경우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하고 1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0하고 1 두 가지, 0하고 1 두 가지 해가지고 이제 2에 32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컴퓨터 구조에서는 맨 앞에 있는 숫자를 이제 MSB라 해서 최상위 비트 값을 표시하는 건데 그 최상위 비트 값을 부호 값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맨 앞에 있는 부호를 표시하냐 마냐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바에서는 이제 이거를 최상위 부호를 표시하면서 표현 범위를 이렇게 반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일단 자료 구조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타임 컴플렉스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또 설명해